날씨가 좋던 그날 오후, 연구실에서 일찍 퇴근한 나는 현관문 앞에 놓인 작은 택배 상자를 발견했다. 반들반들한 검은색 포장지에 금색 리본으로 정교하게 묶여있는 상자는 마치 누군가의 특별한 선물 같았다. 안에 서영의 이름이 적힌 운송장을 보며 별 생각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다녀왔어요. 거실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던 서영이 화들짝 놀라며 노트북 뚜껑을 덮었다. 평소 같았으면 눈치채지 못했을 작은 동작이지만 그날따라 유독 거슬렸다. 무심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던 서영의 눈이 내 손에 들린 택배 상자에 멈춘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누가 보낸 거야?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서영이 망설임 없이 상자를 내 손에서 가져갔다. 아, 이거? 요리 블로그 협찬이야. 요즘 구독자가 늘어서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더라고. 무언가 어색한 미소를 짓는 서영의 모습에 어떤 불편함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평소 택배가 오면 아이처럼 신나서 함께 열어보자고 하던 서영이었는데 이번엔 서둘러 상자를 안방으로 가져갔다. 별것 아닌 일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17년 동안 연구원으로 일하며 길러온 관찰력이 본능적으로 무언가 다름을 감지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도 그 상자가 자꾸 생각났다. 최근 들어 서영의 요리 블로그가 인기를 얻으면서 여러 레스토랑이나 식품 회사에서 협찬 제의가 오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검은색 포장지에 금색 리본으로 장식된 상자는 어딘가 개인적인 선물 같은 느낌이었다. 그저 직업병일까? 분석하는 습관이 가정에서도 발동한 것일까? 방에서 나온 서영은 평소보다 더 밝고 상기된 표정으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무언가에 들떠있는 모습이었다.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 거실에 놓인 서영의 노트북이 잠시 내 시선을 끌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무심코 화면을 열어보았다. 노트북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다. 12년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서로의 기기 비밀번호를 공유해왔다. 특별히 숨길 것이 없었기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서영의 휴대폰도 노트북도 잠금이 걸려 있었다. 비밀번호를 물어볼까 하다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입을 다물었다.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조용한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11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날카로운 직관을 가진 아들은 엄마의 미세한 변화도 이미 눈치챈 듯했다. 식탁에 앉아 서영이 차려준 저녁을 먹으면서도 민우의 시선은 자꾸 엄마와 나 사이를 오갔다. 오늘 엄마가 특별한 날이라고 했어요. 무슨 날이에요? 민우가 문득 물었다. 서영이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다. 아, 그냥 블로그 구독자가 10만 명 넘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의 기색이 엿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식탁을 정리하는 동안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한 서영은 서둘러 전화를 받지 않고 진동으로 바꾸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요즘 회사에서 신약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 검은 상자가 나를 따라다녔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친 서영은 특별한 요리 클래스가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쓰레기통에 버려진 포장지 조각을 발견했다. 검은색 포장지와 찢어진 금색 리본이었다. 어제 그 택배 상자의 흔적이었다. 무의식 중에 기억 한편에 남아있던 로고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에러노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유명한 주얼리 브랜드였다. 요리 블로그 협찬으로는 묘하게 맞지 않는 브랜드였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집을 나서기 전 아직 자고 있는 민우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언제부턴가 아이의 그림 속 가족 인물들은 조금씩 멀어져 있었다. 벽에 붙어있는 최근 그림에는 아빠와 엄마가 등을 돌리고 있고 민우는 혼자 가운데 서 있었다. 아이는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출근길 서영과 민우를 태웠던 자동차의 조수석에 놓인 서영의 반지가 시선을 끌었다. 우리의 결혼 12주년 기념으로 선물했던 반지였다.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내려와 차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해가 반사되어 만들어진 빛의 균열이 마치 우리 관계의 금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연구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오전 내내 집중할 수 없었다.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도 자꾸 그 검은 상자와 서영의 달라진 행동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점심시간 문득 서영의 블로그를 열어보았다. 그녀가 최근에 올린 포스팅들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도시 중심가에 있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라 메종 블루에 대한 리뷰였다. 사진 속에는 고급스러운 요리와 함께 와인잔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남자의 손. 서영은 항상 나와 함께 레스토랑에 가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누가 찍어준 것일까? 댓글 중 하나가 시선을 끌었다. 셰프님과의 만남은 어떠셨나요? 음식만큼 멋진 분이라고 들었어요. 셰프. 서영은 그런 만남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레스토랑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라 메종 블루의 오너 셰프는 최현우라는 사람이었다. 세련된 외모의 41세 남자. 주방보다는 연예인에 더 어울릴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을 때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다. 최근 게시물 중에는 서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요리 클래스의 가장 열정적인 수강생이라는 캡션과 함께 택배 상자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로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출근길 자동차 안에서, 연구실 현미경 앞에서, 심지어 동료들과의 점심자리에서도 머릿속에는 오직 그 검은 상자와 그 안에 담겨있던 것들만이 맴돌았다. 그날 밤 서영이 샤워하는 동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안방 옷장 구석에 숨겨진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예상했던 대로 주얼리가 있었다. 화려한 진주가 달린 팔찌였다. 서영이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화려함보다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액세서리를 선호했던 그녀였기에 더욱 의아했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다. 당신의 손목에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저녁도 기다리고 있을게. H. 단 세 줄의 문장이 내 삶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그 카드를 바라보았다. 서영에게는 이런 선물을 줄 만한 친구가 없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 그녀의 친구 중 이름이 H로 시작하는 여자는 없었다. 누구일까? H는 혹시 현우? 블로그에서 봤던 그 셰프가 생각났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황급히 상자를 원래 자리에 숨겨두고 책을 펼쳐 읽는 척했다. 하지만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서영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문득 내일 요리 클래스가 있어 일찍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요리 클래스. 과연 그게 정말 요리 클래스일까? 잠이 들지 않는 밤, 서영의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가득했다. 12해 동안 익숙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낯설게 들렸다.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에 놓인 서영의 지갑이 눈에 들어왔다. 이런 행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손은 마음보다 빨랐다. 지갑 속 카드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최근 한 달간의 영수증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라 메종 블루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내역이 여러 번 있었다. 블로그 리뷰로 한 번 방문했다면 이해할 수 있었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비슷한 시간대에 결제된 내역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웠다. 더욱 의아했던 건 모두 두 사람 몫의 금액이었다는 점이다. 누구와 함께였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서둘러 나가는 서영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고 옷차림도 더 신경 쓴 듯했다. 출근길에 그녀가 말했던 요리학원 앞에 차를 세워보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내 의심이 모두 기우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은 채 연구실에 도착해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 뿐 머릿속에는 온통 서영과 그 H라는 사람, 그리고 그 검은 상자의 이미지로 가득했다. 점심시간에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서영의 블로그를 다시 살펴보았다. 최근 포스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규칙성이 보였다. 금요일마다 라 메종 블루 관련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는 항상 특별한 시간이라는 문구가 반복되었다. SNS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 중에는 서영의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그녀가 즐겨 끼던 반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 있었다.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 놓인 손, 와인잔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사진에 최현우가 남긴 하트 이모티콘, 말없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모여 현실이 되어갔다. 오후가 되자 더는 참을 수 없어 일찍 퇴근했다. 서영이 말했던 요리학원으로 향했다. 학원 앞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작고 소박한 곳이었다. 접수대에서 오늘 수업 일정을 물어보았다. 친절한 직원은 오늘은 초급반만 있으며 중급반 수업은 내일부터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서영이라는 수강생은 명단에 없다고 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학원을 나와 차 안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 지도 앱에 저장된 위치들 중 라 메종 블루가 눈에 들어왔다. 서영이 이곳을 자주 방문한다면 오늘도 이곳에 있을까? 망설임 끝에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평일 오후였지만 레스토랑은 생각보다 분주했다.
입구에서 멀찍이 차를 세우고 레스토랑을 지켜보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서영이 레스토랑 문을 열고 나왔다.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상기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나온 남자. 블로그에서 봤던 바로 그 셰프 최현우였다. 그들은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거리가 있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단순한 요리 선생님과 수강생 관계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현우가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그리고 서영이 그의 품에 안기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은 자동차 핸들을 움켜쥐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택배 상자의 주인공, 카드에 적힌 H, 금요일마다의 레스토랑 방문, 요리 클래스하는 거짓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우가 현관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하교한 듯했다. 아이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를 들고 있었다. 아빠, 이거 뭐예요? 민우가 내민 종이는 구겨진 영수증이었다. 라 메종블루의 영수증. 테이블 위에 두 사람 몫의 요리와 와인 한 병. 어떻게 이걸 갖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엄마 가방에서 봤어요. 요즘 엄마가 이상해서.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내 마음속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이도 이미 뭔가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민우를 품에 안았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저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이 모든 상황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저녁 식사 시간, 서영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민우와 단둘이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며 아이에게 학교 이야기를 물었다. 하지만 민우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맑고 순수했던 그 눈동자에 이제는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 마음속 분노와 배신감은 더욱 커져갔다. 서영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렇게 망설이며 현관에 앉아있을 때 서영의 차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늦은 귀가였다. 서영이 귀가한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추궁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아직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를 생각해야 했다. 아이 앞에서 폭발할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서영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민우의 생일을 입력하자 쉽게 열렸다. 메시지함으로 향한 내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현우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의 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짧게 훑어본 메시지들은 나의 최악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오늘 만남이 정말 특별했어. 당신 곁에 있을 때만 진짜 나를 느껴.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애정이 묻어나는 메시지들 사이로 만남의 장소와 시간을 약속하는 내용들이 있었다. 더는 읽을 수 없어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자 서둘러 거실로 나와 신문을 펼쳐들었다.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무심한 척 유지했다. 연구실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중에도 머릿속은 서영과 현우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대신 혼자 차에 앉아 라 메종블루 레스토랑의 정보를 검색했다. 레스토랑 웹사이트에는 최현우의 화려한 경력이 소개되어 있었다. 프랑스 유학, 미슐랭 레스토랑 근무 경험, 각종 요리 대회 수상 이력까지. 화면 속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그날 오후 일찍 퇴근했다. 가방 안에는 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연구실에서 실험 기록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었다. 라 메종블루로 향하는 동안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옳은 것인지 수없이 자문했다. 하지만 이미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해 현우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서영의 블로그 관련 취재라는 명목이었다. 한적한 시간대였기에 금방 자리가 마련되었고 현우는 의심 없이 나를 맞이했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은 채 나는 요리와 레스토랑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현우의 말투와 태도에서 자만심이 느껴졌다.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늘어놓는 그의 모습에서 책임감 없는 가벼움이 묻어났다.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려 서영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그저 블로거 중 한 명으로 언급했지만 점차 대화의 초점을 그들의 관계로 좁혀갔다. 그녀의 요리 리뷰가 레스토랑에 도움이 많이 됐겠군요.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사람이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관계랄까요. 그 말 한마디에 나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지만 평정을 가장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적절히 술을 권하자 현우의 혀는 점점 풀려갔고 마침내 그는 서영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사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만난 가장 특별한 여성 중 한 명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수강생이었지만 점점 더 깊은 관계가 되었죠. 현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내색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서영과의 만남,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 심지어는 앞으로의 계획까지 털어놓았다. 내일 금요일에도 만날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녹음기에 빨간 불빛이 주머니 속에서 계속 깜빡이고 있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더는 들을 필요가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건넸다. 내 이름과 직업이 적힌 명함을 받아든 현우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희미한 만족감이 들었다. 아마도 그제야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차에 도착해서야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다. 핸들을 붙잡고 오열했다.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함께 키워온 아이. 그동안의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서영이 요리 클래스를 듣는다고 했던 그 학원. 한 번 더 들러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직원에게 지난 몇 개월간의 출석부를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 목적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놀랍게도 쉽게 허락을 받았고 출석부를 확인한 결과 서영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록되지 않았다. 모든 거짓말이 하나씩 밝혀지는 과정이 고통스러웠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었다. 현우의 목소리, 서영과의 관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뻔뻔함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동시에 서영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이미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다. 아이는 방 안에서 홀로 숙제를 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내가 퇴근하면 달려와 안기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민우에게 다가갔다. 민우의 책상 위에는 가족 그림이 놓여 있었다. 예전에 그렸던 밝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속 아빠는 혼자 멀리 서 있었고 엄마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우 자신은 그 가운데 작게 그려져 있었다.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민우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의 예민한 직관이 어른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본 것이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민우를 꼭 안아주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영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진했고 옷차림도 더 신경 쓴 듯했다. 식탁에 앉은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민우는 거의 식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영은 아이를 걱정하는 기색이었지만 내 눈에는 그것조차 위선으로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서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라 메종블루 레스토랑의 CCTV 영상이 화면에 떠올랐다.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이용해 보안 업체 지인을 통해 입수한 영상이었다. 최근 몇 주간의 영상 중에서 서영과 현우가 함께 있는 장면들을 찾아냈다. 레스토랑 주방 한편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하는 모습, 영업시간 후 텅 빈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가까이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모든 증거가 명백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서영과 대면할지 아니면 조용히 넘어갈지. 민우의 슬픈 눈빛이 떠올랐다. 이미 상처받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다. 진실을 마주하고 민우에게 정직한 부모가 되어야 했다. 깊은 숨을 내쉬며 다음 행동을 결정했다. 내일 모든 것을 서영에게 털어놓고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우와도 한 번 더 마주칠 것이다. 녹음기와 CCTV 영상, 그리고 메시지 기록들을 모아 USB에 저장했다. 매끄러운 금속 표면의 작은 저장 장치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이러니했다.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가족의 모습도, 서영과 내 관계도,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의 삶도. 아침이 밝았다. 밤새 뒤척이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이 침실을 파란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나는 이미 완전히 깨어 있었다. 옆에 누워있는 서영의 평온한 숨소리가 견디기 힘들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녀는 이렇게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걸까?
무거운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오늘은 금요일. 서영이 요리 클래스를 핑계로 현우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물론 나는 이제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한 잔 따르며 오늘의 계획을 정리했다. 평소와 같이 출근하는 척하고 서영이 집을 나선 후 그녀를 미행할 것이다. 그리고 현우와 만나는 현장에서 모든 증거를 들이대며 진실을 요구할 것이다. 아침 식사 시간. 테이블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민우는 거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학교 가방을 메고 일어났다. 평소라면 서영이 꼭 아침 먹고 가라며 붙잡았을 텐데 오늘은 그저 멍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민우가 현관문을 나서기 전 문득 뒤돌아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가슴을 찔렀다. 그 눈에는 묵직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아빠, 괜찮은 거예요? 출근 준비를 마친 척하며 서영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차를 빼지 않고 그대로 기다렸다. 약 30분 후 서영이 평소보다 화려한 차림으로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따라 그녀의 걸음걸이는 가볍고 상기된 느낌이었다. 그녀가 충분히 멀어진 후에야 차를 출발시켰다. 예상대로 서영은 요리학원이 아닌 메종블루로 향했다. 아직 영업시간 전이었기에 레스토랑 앞에는 손님이 없었다. 서영은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다. 그녀가 이곳에 얼마나 익숙한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나는 차 안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USB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모든 증거가 담긴 이 작은 장치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지만 민우의 슬픈 눈빛을 떠올리니 돌아설 수 없었다. 직원에게 셰프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영업 준비 중이라 어렵다는 대답에 서영의 남편이라고 밝히자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주방으로 안내받은 나는 그곳에서 현우와 서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요리 도구가 아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를 본 서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현우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전문적인 미소를 되찾으며 평온한 척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서영의 눈이 그것을 인식하고 더욱 커졌다. 현우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가식적인 태도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담담하게 시작한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그리고 어제 그와의 대화 녹음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마다 현우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서영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들켰다는 공포에서 나온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현우는 처음에 부인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 더는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좋은 시간을 보낸 것뿐이었다라는 그의 말에 나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다. 주먹이 현우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가 비틀거리며 주방 테이블에 부딪혔고 요리 도구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직원들이 놀라 주방으로 달려왔다. 서영은 비명을 지르며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주방 한가운데서 우리 셋은 각자의 감정에 휩싸인 채 서 있었다. 현우의 뺨은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고 서영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역시 숨을 고르기 힘들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다. 직원들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을 때 현우가 말렸다. 아마도 이 사건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조용히 레스토랑을 떠날 것을 요청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는 그의 모습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지만 더 이상의 소란은 피하고 싶었다. 서영을 데리고 레스토랑을 나왔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녀가 무너지듯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해해달라는 말, 그리고 모든 것이 그저 일시적인 감정이었다는 변명들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진실뿐이었다. 그러나 서영은 여전히 온전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 듯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몇 번이고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다. 할 말은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도 이렇게 지나가 버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광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 있어야 할 민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담임 선생님도 함께였다.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고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민우가
오늘 갑자기 학교에서 폭발적인 분노를 표출했다고 했다. 친구와 사소한 다툼 중에 갑자기 책상을 엎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평소 조용하고 모범적이던 아이가 보인 전혀 다른 모습에 선생님도 당황했다고 했다. 민우가 상담 선생님과 대화하던 중 가정 문제를 언급했고 특히 엄마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나와 서영을 충격에 빠뜨렸다. 아이는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택배 상자부터 시작된 의심, 메시지를 훔쳐본 일, 심지어는 어제 내가 증거를 모으는 과정까지. 민우의 선생님이 떠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진실의 순간이었다. 더는 숨길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민우를 바라보며 과연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려는 의지가 느껴졌다. 서영은 민우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현우를 만난 경위부터 시작해 어떻게 관계가 발전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민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닥만 쳐다보았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 부부는 동시에 말문이 막혔다. 정말이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상처를 안고 계속해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일까? 민우가 눈물을 참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에 나와 서영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마주 앉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영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상실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작은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이 대면으로 인해 우리 가족의 모습은 영원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아이가 있었다. 어른들의 실수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민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진실 앞에서 정직해야 했다. 갈등이 폭발한 그날로부터 한 달이 흘렀다. 가을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일상에서도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 서영은 친정으로 잠시 거처를 옮겼고 민우와 나는 텅 빈 집에 남겨졌다. 처음 며칠간은 서로 마주하는 것조차 어색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도 TV 앞에 나란히 앉아서도 우리는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출근길마다 현관문을 닫으며 민우에게 건네는 다녀올게라는 인사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전에는 몰랐다. 가끔 연구실에 앉아 현미경을 들여다보다가도 문득 민우의 얼굴이 떠올라 집중하기 어려웠다. 아이의 상처가 어떻게 아물어가고 있는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우의 방 앞에 한참을 서성이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평소라면 밝게 들어오세요라고 대답하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그저 작게 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민우는 침대에 걸터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 앉으니 그림의 내용이 보였다. 깨진 화분, 그리고 그 주변에 흩어진 흙과 시든 꽃.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다시 심을 수 있을까라고 적혀 있었다. 그 단순한 질문 속에 아이의 모든 고민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저 민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내 조용한 흐느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했다. 평소 우리 가족이 즐겨 찾던 동네 식당이었다. 민우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이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서운함과 그리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배신감까지. 나 역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다. 서영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아직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학교에 간 후 오랜만에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다.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후 어제 밤 민우의 질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영의 숨소리가 무거워졌다. 통화 끝에 그녀는 민우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아이의 의사를 물어본 후 답하겠다고 했더니 서영은 그것도 자신의 잘못으로 치러야 할 대가라며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후회가 느껴졌다.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영이 돌아와야 할까? 그녀의 진심 어린 후회를 받아들여 우리 가족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깨진 신뢰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일까? 이 고민은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한편으로는 민우를 위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다. 일주일 후, 우리는 도시 외곽의 작은 공원에서 만났다. 민우를 데리고 먼저 도착해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아이는 긴장한 듯 계속해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서영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자 민우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서영은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더 맑고 단단해진 듯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인사만 오갔다. 민우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지도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인사를 건넨 뒤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우리 셋은 공원을 한 바퀴 돌며 각자의 생각을 정리했다. 중간중간 서영이 민우에게 학교 생활을 물었고, 아이는 짧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공원 한쪽에 마련된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민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서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지난 한 달간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 특히 민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현우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다. 처음부터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단지 지루한 일상에서의 일탈, 그리고 자신의 요리, 블로거로서의 꿈을 인정해주는 누군가에 대한 감정적 착각이었을 뿐이라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지금도 밤마다 괴로워한다고 털어놓았다. 민우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잠시 대화를 중단했다. 아이는 어른들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음료를 마셨다. 그때 서영이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상담센터에서 받은 치료 기록이었다. 그녀는 지난 한 달간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왔고, 자신의 행동 원인과 방치했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우가 문득 물었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배신에 대한 상처도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민우에게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른들도 실수를 한다고, 그리고 때로는 그 실수가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후회와 반성이 있다면 용서의 가능성도 있다고.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 오랜만에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서영과의 만남은 내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일으켰다. 여전히 배신의 상처는 아프게 남아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진심 어린 후회를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민우를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출근길에 우연히 택배 기사를 마주쳤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색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한 달 전,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택배 상자와 비슷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전혀 다른 사람을 위한 배송임을 알게 되었다. 연구실에서 점심시간, 서울 외곽에 있는 상담센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가족 상담을 예약하기 위해서였다. 민우와 나, 그리고 원한다면 서영까지 함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싶었다. 저녁, 민우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작은 희망의 불빛이 반짝였다. 이어서 서영에게도 연락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아직 우리의 결혼이 회복될 수 있을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우리 모두 진심으로 민우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는 마음만은 같았다. 상담일이 다가오는 동안 나는 예전에 서영이 숨겨두었던 그 검은 상자를 다시 꺼내보았다. 이제는 그 안에 팔찌나 카드가 아닌 상자 자체가 주는 의미를 생각했다. 닫혀있던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 비밀이 드러났듯이 우리 가족도 이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해야 했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진실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첫 상담 날,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상담실 문 앞에 섰다. 민우는 불안한 듯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서영은 조금 떨어져 서 있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용히 문을 열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마지막 작별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진심으로 답을 찾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다. 치유의 여정은 분명 길고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만큼은 작은 희망을 품어도 좋을 것 같았다. 마치 깨진 화분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민우의 그림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